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저는 이번 방송부터 신통방통 우리역사 진행을 맡게 된 김강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는 수많은 외침을 받았었고 또 그것을 성과적으로 물리쳐 왔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태호 선생님은 고구려가 중국 대륙으로부터 오는 침략을 막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말하자면 고구려는 삼국시기 한반도의 방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고구려의 반회세 투쟁의 역사에서 기발한 꾀를 써서 적을 물리친 사실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수십만의 대규모 침략군을 연못송의 잉어 몇 마리로 물리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기원 2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전한 왕족 출신 유수가 한나라를 멸망시킨 신나라 왕망을 몰아내고 한나라 왕조를 다시 세웁니다. 이 왕조를 역사에서는 앞선 한나라와 구별해서 후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한은 전한에 이어서 고구려에 대한 침략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후한의 침략으로 고구려와 한나라 사이의 전쟁은 후한이 존속했던 150여 년간 대략 10여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후한의 침략에 맞서 용감히 싸워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옛 땅을 하나하나 되찾아 나갔습니다. 이전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해 일부 영토를 차지하고 한사군을 설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 우리 결에는 여러 작은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여러 작은 나라들로 갈라진 결의를 통합하면서 한나라에 빼앗긴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구려와 한나라 사이의 전쟁은 자기 선조, 자기 결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려는 고구려와 어떻게든 그것을 저지시키고 더 많은 땅을 침탈하려는 한나라 사이에 벌어진 정의와 부정의, 침략과 반침략이 맞붙은 정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한이 세워진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기원 28년, 후한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정확히는 한나라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요동태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온 것입니다. 당시 후한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 들어선 정권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교체에 따른 국내 문제 수습에 여념이 없을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전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서 국외 침략의 길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 왜 요동태수가 고구려를 침략하는 데 나섰을까요? 그것은 우선 중국에서 전한이 망하고 신나라가 들어섰을 때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요동태수는 많은 땅을 고구려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에 요동태수로서는 고구려를 침략해서 신나라 때의 패배를 만회하고 공을 세워 새로 들어선 중앙정부에 잘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기원 28년 고구려 대무신앙 11년 7월에 마침내 한나라 요동태수는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침공을 합니다. 한나라 군대는 일거에 고구려 국경 여러 성들을 함락하고 수도성인 국내성으로 육박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고구려는 비상이 걸렸고 대무신앙은 긴급 어전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비상사태를 맞아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셈이죠. 이 자리에서 우보 송옥군은 여기서 우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부총리쯤 되는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옥구가 말하길 지금 중국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도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한나라 중앙정부는 군사를 일으킬 엄두를 못 내고 있을 것이고 필시 요동태수가 사리사욕에 쳐들어올 것 같으니 험한 지세를 먼저 차지하고 불의에 습격하면 적을 능히 물리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견은 물론 타당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험한 지형은 혼자서 길을 막고도 만명을 당해낼 수 있을 만한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좌보 울tur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여기서 좌보는 요즘의 총리에 해당하는 최고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tur지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해선 힘으로가 아니라 꾀로서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싸워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승리를 취하자는 의견이었지요. 이에 왕이 울tur지에게 꾀로 적을 물리치자면 어떻게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울tur지는 지금 적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세 등등에 있을 것이니 성문을 닫고 우리 군사를 튼튼히 하여 적들이 지쳤을 때를 기다려 공격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울tur지의 이 제안은 청야수성 전술로 적의 예봉을 꺾어놓고 그들이 필요하기를 기다려 반격하자는 책략이었습니다. 울tur지의 이러한 책략은 임시망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고유한 수도성 방위체계와 청야수성 전술에 입각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사실 성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을 성으로 묘세화했습니다. 고구려는 최소 200개 이상의 성을 쌓고 이를 이용한 성방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고구려의 수도에는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수도성 방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수도성 방위체계는 먼저 수도성을 평시의 평지성과 전시의 산성으로 구성하고 산성은 고로봉식 산성으로 축조했습니다. 고로봉이라고 하면 가운데 큰 골짜기를 끼고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막혀 있고 한쪽만 트여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이 고로봉의 삼면에 산 능선 성벽을 둘러쌌고 트여 있는 쪽에 성문을 내어 성을 쌓는 것이 바로 고로봉식 산성입니다. 이런 고로봉식 산성은 산골짜기로부터 물 원천을 확보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성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청야수성 전술이 외적이 쳐들어오면 먼저 들판에 적군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한 알도 남겨두지 않고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군사들 모두 산성으로 들어가 군과 민이 합동으로 성방어 전투에 돌입하는 전술입니다. 이 전술에 따르면 전투가 길어지면서 성을 공격하던 적군이 식량이 바닥나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반격해서 적들을 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대무신함은 울tur지 계책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모든 관료들과 수도의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수도 방위성인 위나암성에 들어갔습니다. 위나암성의 위치는 지금의 중국 길림성 지관시에 있는 산성자산 산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한나라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지만 수십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 군사들이 성에 대한 포위를 푼 건 또 아니었어요. 또 성 안의 고구려 군사들도 적들의 맹공에 어지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에 대무신왕은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무신왕은 울tur지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이에 울tur지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한나라 군사들이 고구려 성 안에 암석지대로 되어 있어서 물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랫동안 포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꾀로 시작한 싸움 끝까지 꾀로 싸워 승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있는 잉어 몇 마리를 잡아 물풀에 싸고 여기에 맛 좋은 술을 좀 구해서 한나라 군사들에게 먹여 적장을 위로하는 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울tur지의 계책에 따랐습니다. 일종의 심리전 공세인 거죠. 아무런 전투적 성과도 없이 지칠 대로 지친 한나라 군사들은 이렇게 타산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산성이 암석지대여서 물 원천이 없을 것이며 설사 있다 해도 한여름에는 물 소비량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십 일이 지난 지금 다 말라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군사들은 고구려 성 안에 지금 물이 없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풀에 쌓은 잉어로 성 안에 물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걸고 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허물어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을두지의 이런 심리전 공세를 가능하게 하는 고구려 산성의 특징들 중 하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산성을 쌓으면 그냥 쌓는 것이 아니고 물 원천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성에 음마지, 양어지라고 하는 저수지들을 만들고 물이 솟아 나오는 샘들도 발굴을 해서 샘물들을 적당한 곳까지 수로로 연결하고 곳곳에 연못들을 만들어 성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구축했습니다. 결국 한나라 군대는 을두지의 심리전의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성포위를 풀고 아무런 소득 없이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한나라는 고구려가 신나라와의 전쟁에서 되찾은 고조선의 옛 땅에 대해 더 이상 시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뛰어난 성방위 체계를 가지고 청야 수정 전술과 심리전까지 구사하면서 자기 선조, 자기 결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서 역사에 큰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고구려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